책 리뷰 맛집 모퉁이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0 두 번째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마이티 마이스 중에서 마이티 부분을 분석을 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마이티 마이스의 마이스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모퉁이 마이스의 M은요.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즉 특화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M, me, myself 부분과 T, hyper personality 부분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즉 개인의 취향을 귀신같이 찝어내어 그에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니치한 것이 가장 리치하다라는 아포리즘을 표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즉 한 명을 타겟팅하기보다는요. 0.1명을 타겟팅하라라는 것인데요.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그에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캐나다의 요가복 브랜드인 룰루레몬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소비 타겟층은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전문직 여성, 33세도 안 되고 31세도 안 된다라는 매우 협소한 고객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미세한 타겟팅의 차이가 수익의 최고 50배 정도의 차이를 이룩한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자신들이 딱 원하는 소비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겠죠. 다음은 58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I, Iridescent Opal, The New 50-60 Generation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적인 시니어층으로 여겨졌던 5060 세대가 요즘에는요. 주요 소비 타깃층으로 부상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행과 문화를 즐기는 세대로 여겨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나 혹은 Z세대보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세대로서 신중년 소비자 계층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김칠두 씨가 있습니다. 김칠두 씨는요. 시니어 모델로서 각종 브랜드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인스타 계정에서도 7.2만을 보유하시고 있고 회색 수염과 무심한 듯 시크하게 기른 그 장발이 너무나 스웩 넘치는 멋진 모델이신 것 같아요. 65세라는 나이에도 김칠두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바로 이 58세대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요. 성악을 격한 취미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남성 중창단과 합창을 번갈아 가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숲치유사로 활동하시고 계신데요. 각종 매체에 등장하시기도 하면서 또 활발하게 또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걸 보면 58세대가 더 이상 은퇴를 앞둔 무기력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제2 혹은 제3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사회적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또 58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버 중 핵 인싸이신 박막래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삶의 활력을 길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할머니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의 노후는 또 어떻게 될까라는 또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어요. 모퉁이 다음은 C, convenience as a premium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쳐서 편리미엄이라는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었는데요. 현대인들은 언제나 만성 시간 부족 질환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각종 생활의 편의를 담당하는 물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기라든지 전기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같이 삼신 가전제품으로 불리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의 공통점은요. 가사 노동으로부터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절약된 시간이 모여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장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또 요즘 세대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루어지는 업그레이드형 인간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E는 elevate yourself인데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는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생존의 욕구와 안락의 욕구가 충족된 이후로는 자신의 성장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2020년에 업글 인간은 세 측면에서 성장의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몸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즐거운 운동으로 건강과 외적인 가치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몸 만들기 열풍과 또 건강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그런 성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성취하는 취미의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요즘 많은 취미 공동체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 읽는 활동을 너무 좋아해서 종종 문토라든지 트레바리, 아그레아블과 같은 살롱형 문화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다양한 분야와 컨셉으로 독서 모임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취미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가격이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지식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공된 지식 섭취를 통해 자신의 지적인 세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만족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김난도 교수님은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핫한 몸, 딥한 취미, 힙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그 말이 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마토니 자,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키워드 마이티 마이스로 2020년의 한국 트렌드를 예견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모퉁이만의 감상을 여러분께 드려야겠죠. 먼저 이 책의 장점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신조어와 합성어, 생소한 경제 단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음에도 아주 쉽게 잘 쓰여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사건의 동시성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모습에 적용을 해보면서 읽는 재미가 있었고, 또 모르는 개념 같은 경우는 공부해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시사 상식이나 사건들이 잘 나와 있었는데요. 10월 24일에 책을 샀는데 마치 출고 전날까지도 원고를 쓰셨을 것만 같은 돼지 열병 문제나 혹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저비용 고효율 이런 개념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도대체 드린 만큼 거두는 게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확실히 이런 경제 경영 서적을 접하고 보니까 사안을 보는 그 지평이 또 다른 의미에서 확장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통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아쉬운 점도 말씀드려야겠죠. 10가지 키워드를 12간지에 맞춰 분석을 하려다 보니 어떤 개념들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동어 반복 혹은 챕터 복제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개인화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책의 컨셉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넓은 의미에서는 트렌드 코리아만의 그 컨셉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소비자로서 내가 너무 기능적으로 데이터화되고 또 수치적으로 분석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트렌드 코리아가 지향해야 하는 지향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책의 특성에 문제라고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하신 김난도 교수님이었기에 제가 사실 이 책을 읽는데 약간의 편견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술술 재미있게 잘 읽히는 책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왜 이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열광을 하는지, 북튜버분들이 리뷰를 할 때마다 떡상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도 있는 책이었는데요. 만약 소비자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이슈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내년에 대한 자신의 지금의 현재 모습을 재정비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길고 길었던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리뷰를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언제나 편안한 독서 생활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